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완벽 가이드입니다. 케글의 대표적인 입문 프로젝트인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룹니다. 데이터 전처리부터 머신러닝 모델 적용, 그리고 케글 제출까지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 이해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구조와 컬럼 분석, 결측치 처리 전략, 범주형 변수 인코딩을 다룹니다. 이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학습하고 앙상블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케글 제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 승객들의 정보와 생존 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승객의 특성을 보고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케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입문 프로젝트입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891명, 테스트 데이터에는 418명의 승객 정보가 담겨 있으며 전체 생존율은 약 38%입니다. 분류 문제의 기초를 배우기에 최적의 데이터셋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해 데이터를 불러오고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리드 CSV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쉐입로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여 891명과 418명의 승객 정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로 주요 컬럼인 서바이브드, 프클래스, 섹스, 에이지, 페어를 출력하여 데이터 구조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을 사용해 전체 생존율을 계산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의 주요 컬럼을 이해해봅시다. 서바이브드는 생존 여부로 0은 사망, 1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프클래스는 객실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뉩니다. 섹스와 에이지는 성별과 나이를 나타냅니다. CBSP와 파워치는 동반 가족 수로, CBSP는 형제자매와 배우자, 파워치는 부모와 자녀의 수입니다. 페어는 티켓 가격이며 인바우트는 승선 항구로 C는 쉐르부르, Q는 퀸즈타운, S는 사우샘프턴을 의미합니다. 트레인 CSV와 테스트 CSV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인 CSV에는 정답인 서바이브드 컬럼이 포함되어 있어 모델 학습에 사용합니다. 테스트 CSV에는 정답이 없어 학습된 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케글에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케글이 실제 정답과 비교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모델의 실제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측치란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로 낸으로 표시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에이지 컬럼의 177개로 약 20%, 케빈의 687개로 약 77%, 인바우트의 2개의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결측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모델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결과를 냅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삭제 또는 대체가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결측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이스널과 썸을 사용해 각 컬럼별 결측치 개수를 확인합니다. 에이지는 수치형 변수이므로 미디언으로 중앙값을 계산하고 필러로 결측치를 채웁니다. 인바우트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모두로 최빈값을 구하고 필러로 채웁니다. 케빈은 결측치가 77%로 너무 많아 드라프로 컬럼 자체를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결측치 개수를 확인하여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증합니다. 결측치 처리 전략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에이지는 수치형 변수이므로 평균보다는 이상치의 강건한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에는 어린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있어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는 중앙값이 적합합니다. 인바우트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최빈값으로 채웁니다. 케빈은 결측치 비율이 77%로 너무 높아 컬럼 삭제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측치가 50% 이상이면 삭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범주형 변수 인코딩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머신러닝 모델은 수학 공식이므로 메일, 피메일 같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인코딩입니다. 라벨 인코딩은 순서 있는 범주나 이진 변수에 사용하며 원핫 인코딩은 순서 없는 다중 범주에 사용합니다.
잘못된 인코딩을 사용하면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순서 관계를 학습하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인코딩하는 코드입니다. 레이벌린 코더를 임포트하여 성별을 숫자로 변환합니다. 피트 트랜스포엄을 사용하면 피메일은 0, 메일은 1로 자동 변환됩니다. 인바우트는 C, Q, S 세 값이 있어 원핫 인코딩을 적용합니다. getDomies를 사용하면 인바우트 C, 인바우트 Q, 인바우트 S 세 개의 이진 컬럼이 생성됩니다. 칸캐트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고 원래 인바우트 컬럼은 삭제합니다. 네임, 티키트, 패선저 아이디는 예측에 도움이 안 되므로 드라프로 제거합니다. 라벨 인코딩과 원핫 인코딩의 차이를 비교해봅시다. 섹스는 피메일과 메일 두 값만 있고 순서 관계가 없으므로 라벨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인바우트는 C, Q, S 세 개의 항구로 순서 관계가 없습니다. 라벨 인코딩으로 0, 1, 2를 부여하면 모델이 2가 0보다 크니까 S가 C보다 중요하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핫 인코딩으로 각 값을 별도의 이진 컬럼으로 만들어 순서 관계를 제거합니다. F클래스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순서에 의미가 있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이름과 달리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입력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 확률이 0.5 이상이면 생존, 미만이면 사망으로 예측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결과를 해석하기 쉬워 기준 모델로 자주 사용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값이든 0과 1 사이로 압축하는 특성이 있어 확률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임포트하여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X는 서바이브드를 제외한 특성들이고 Y는 타겟 변수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80%는 훈련용, 20%는 검증용으로 나눕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하면 코드를 다시 실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 재현 가능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하고 맥스 이테어를 1000으로 설정하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합니다. 피트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프리딕트로 검증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애큐러시 스코어로 정확도를 계산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합니다.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로 평가하면 실제 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공부한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80대 20으로 나눠서 학습하지 않은 검증 데이터로 평가해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면 실험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결과를 공유하거나 디버깅할 때 유용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약 80%의 검증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앙상블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결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천재보다 여러 명의 평범한 사람의 집단 지성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앙상블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병렬 앙상블로 여러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순차 앙상블로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앙상블 모델을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클래서파이어를 임포트하여 100개의 트리를 생성합니다. n에스터메이터즈는 트리 개수이고 넥스데프스는 트리의 최대 깊이입니다. 크로스벨 스코어로 5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클래서파이어는 순차적으로 모델을 만들되 이전 모델의 오류를 집중 학습합니다. 맥스데프스는 3으로 설정하여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두 모델 모두 교차 검증 점수의 평균을 출력하여 성능을 비교합니다. 최종적으로 피트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100개의 결정 트리를 만들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각 트리는 데이터의 일부만 보고 학습하여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어떤 트리는 나이를 중시하고 다른 트리는 객실 등급을 중시합니다. n에스터메이터즈로 트리 개수를 지정하며
많을수록 안정적이지만 계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각 트리의 예측을 종합하면 개별 트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과적합에 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원리는 랜덤 포레스트와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모델을 만들되 이전 모델이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만 반복 학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70점을 맞았다면 두 번째 모델은 틀린 30점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다만 너무 복잡해지면 과적합 위험이 있어 맥스테프스를 적절히 제한해야 합니다. 켭을 제출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테스트 데이터에도 훈련 데이터와 동일한 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 데이터에서 계산한 중앙값, 최빈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 계산하면 데이터 분포가 달라져 예측이 부정확해집니다. 라벨 인코더도 피트 트랜스포엄이 아닌 트랜스포엄만 사용하여 훈련 시와 동일한 인코딩 규칙을 적용합니다. 제출 파일은 패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두 컬럼만 포함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예측하는 코드입니다. 에이지는 훈련 데이터에서 계산한 에이지 미디언으로 채웁니다. 페어도 결측치가 있으면 중앙값으로 대체합니다. 섹스는 라벨 인코더의 트랜스포엄만 사용하여 변환합니다. 케빈, 네임, 티키트은 훈련 데이터와 동일하게 삭제합니다. 인바옥트를 원핫 인코딩하고 패선저 아이디를 저장한 후 제거합니다. 프리딕트로 생존 여부를 예측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패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를 담아 제출 파일을 만듭니다. 2CSV로 저장할 때 인덱스 펄스가 필수입니다. 이를 빼먹으면 불필요한 인덱스 컬럼이 추가되어 제출이 실패합니다. 켭을 제출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제출 파일은 패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두 컬럼만 포함해야 합니다. 행개수는 테스트 데이터와 일치하는 418행이어야 합니다. 2CSVC 인덱스 펄스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빼먹으면 불필요한 인덱스 컬럼이 추가되어 켭이 파일을 거부합니다. 제출 전에 서브미션 헤드로 형식을 확인하고 실로 행개수를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CBSP와 파워치 컬럼이 나타내는 정보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CBSP는 형제자매와 배우자 수, 파워치는 부모와 자녀 수. 2번, CBSP는 부모와 자녀 수, 파워치는 형제자매와 배우자 수. 3번, CBSP는 동반 승객 수, 파워치는 객실 공유 인원 수. 4번, CBSP는 1등급 동반자 수, 파워치는 2등급 동반자 수.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CBSP는 시블링즈와 스파우즈의 약자로 함께 탑승한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파워치는 페런츠와 칠드런의 약자로 함께 탑승한 부모와 자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두 변수를 통해 승객의 가족 동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탑승한 승객의 생존율이 혼자 탑승한 승객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의 트레인 CSV와 테스트 CSV의 차이점과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트레인 CSV는 생존 여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테스트 CSV는 정답이 없어 예측 결과를 켭에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두 번, 트레인 CSV는 모든 승객 정보가 있고 테스트 CSV는 일부 컬럼이 제거된 간소화된 버전이다. 세 번, 트레인 CSV는 1등급 승객만, 테스트 CSV는 2, 3등급 승객만 포함한다. 네 번, 트레인 CSV와 테스트 CSV는 동일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분할한 것으로 상호 교환 가능하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켭을 대회에서 트레인 CSV에는 정답인 서바이브드 컬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테스트 CSV에는 정답이 없으며 학습된 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켭에 제출하면 켭이 실제 정답과 비교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에이지, 케빈, 인바우트 컬럼의 결측치 처리 전략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 에이지는 수치형이라 중앙값, 인바우트는 범주형이라 최빈값으로 대체하고 케빈은 결측치가 너무 많아 삭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 에이지는 연속형, 케빈은 이산형, 인바우트는 순서형이므로 각각 다른 통계적 방법이 필요하다. 네 번, 결측치 비율이 모두 동일하지만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결측치 처리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지는 수치형 변수이므로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평균보다 이상치에 강건합니다. 인바우트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인 최빈값으로 대체합니다. 케빈은 결측치가 77% 이상으로 너무 많아 대체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측치 비율이 50%를 넘으면 해당 컬럼 삭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결측치 대체 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는? 한 번,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에 2번, 결측치 비율이 5% 미만일 때에 3번,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거나 분포가 치우쳐 있을 때에 4번, 범주형 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극단적인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의 에이지나 페어처럼 이상치가 있거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평균은 이상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중앙값이 더 안정적인 대표값이 됩니다. 중앙값은 로버스트한 통계량으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인바우트 컬럼의 값인 C, Q, S가 의미하는 것과 이 변수를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 방법은? 한 번, 객실 등급을 의미하며 순서가 있으므로 라벨 인코딩을 적용한다. 두 번, 승선 항구를 의미하며 순서가 없으므로 원핫 인코딩을 적용한다. 세 번, 생존 확률 등급을 의미하며 타겟 인코딩을 적용한다. 네 번, 티켓 종류를 의미하며 빈도 인코딩을 적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바우트 컬럼에서 C는 쉐르부르, Q는 퀸즈타운, S는 사우샘프턴 항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순서나 크기 관계가 없는 명목형 범주 변수이므로 원핫 인코딩을 통해 각 범주를 별도의 이진 컬럼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델이 잘못된 순서 관계를 학습하지 않고 각 항구를 독립적인 특성으로 인식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생존 예측에서 전체 생존율이 약 38%라는 정보가 모델 평가 시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생존율이 50%에 가까우므로 무작위 추측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두 번, 불균형 데이터이므로 단순히 모두 사망으로 예측해도 62%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어 정확도만으로는 모델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세 번, 생존율이 낮으므로 오버샘플링 없이는 모델 학습이 불가능하다. 네 번, 38%라는 숫자가 임계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체 생존율이 38%라는 것은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모델이 아무런 학습 없이 모든 승객을 사망으로 예측하더라도 62%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만으로는 모델의 실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균형 데이터에서 평가지표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 분석에서 df 빈포, 과 df, describe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df 빈포는 결측치 시각화, df describe는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다. 두 번, df 빈포는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개수 파악, df describe는 수치형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확인에 사용된다.
3번, df빈포는 이상치 탐지, df, 디스크라이브는 범주형 변수의 빈도 분석에 사용된다. 4번, df빈포는 모델 학습, df, 디스크라이브는 예측 결과 요약에 사용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df빈포는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비결 측치 개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df, 디스크라이브는 수치형 컬럼에 대해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 등의 기초 통계량을 제공합니다. 두 함수는 데이터 탐색의 첫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타이타닉 생존 예측 문제가 분류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와 이와 대비되는 회귀 문제의 차이점은? 한 번, 분류는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고 회귀는 범주를 예측한다. 2번, 분류는 생존 또는 사망과 같은 이산적인 클래스를 예측하고 회귀는 가격이나 온도처럼 연속적인 값을 예측한다. 3번, 분류는 비지도 학습이고 회귀는 지도 학습이다. 4번, 분류는 훈련 데이터가 필요 없고 회귀는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타이타닉 생존 예측은 승객이 생존 또는 사망 두 가지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는 이산적인 범주를 예측하는 반면 회귀 문제는 주택가격, 주가, 온도 등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합니다. 둘 다 지도 학습에 속하며 레이블이 있는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분류와 회귀를 구분하는 핵심은 예측하려는 값이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입니다.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데이터 불러오기와 탐색, 결측치와 이상치 처리, 범주형 변수 인코딩, 로지스틱 회귀와 앙상블 모델 학습, 그리고 캐글 제출 파일 생성까지 전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실습해보세요. 타이타닉은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캐글 대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